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 다 똑같다고 지금껏 우리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며 온갖 뒷바라지와 금전적인 지원들을 해오곤 했죠. 그렇게 키워가며 심지어는 커서도 결혼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하면서 온갖 금전적인 지원들을 해가며 퍼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해온 것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와 상실감을 안게 될까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나중에 기대감을 갖는다면 결국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육아부터 시작하여 교육비와 학원비, 나중에 커서는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다른 집 자식들이랑 어디 가서 비교 안 당하고 어디 가서 어깨 못 펴고 다닐 일 없게 부모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어떠한가요? 자식에게 다 퍼주었다가 외롭고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렇게 금전적으로 자녀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었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더 잘하던가요? 사람은 잘해주면 당연히 여기고 권리로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닐 수가 있지요. 자녀에게 계속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해주게 된다면 나중 갈수록 자녀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끝도 없이 요구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후 빈곤율 1위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 대책,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많다는 뜻이겠지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식들에게 뒷바라지하고 온갖 금전적인 지원들을 무리하게 해주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비는 안 되어 있어서인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강하고 자식 사랑도 남다른 나라이기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다 내주었다가 정작 나는 비참하고 궁핍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일일까요? 내 노후 대비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초반부터 확실히 말해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네도 나중 되면 알아서 독립을 해라. 우리도 우리 노후는 알아서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국에서는 20살만 넘으면 자식들을 집 문 밖으로 내쫓아 절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고 알아서 돈도 벌고 알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처럼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따라갈 이유까진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라고 나이가 30대, 심지어는 40대가 넘어서도 부모에게 착 달라붙어 모든 금전적 지원과 생계를 의지하는 케이스들도 정말 많아요. 사람은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몫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캥거루 마냥 부모에게 달라붙어서 모든 것을 의존해버리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다 지원해주고 다 줘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자식들의 자립심을 앗아가고 부모님을 단순한 자금원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릴 적에라도 아들아, 너는 이 집을 물려줄게. 딸아, 나중에 얼마를 해줄게. 이런 말 또한 구두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려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그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거인 듯 뭔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모에게 서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이상, 자식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또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자금까지 갖다 바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니까요. 이렇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 부모들의 사례가 넘쳐납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박씨 부부의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씨 부부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평생 재산을 일구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통해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힘들고 궁핍하게 살았고 내 자식만큼은 이런 서름 없이 풍족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 학원과 과외, 대학 등록금까지 해서 첫 자동차 심지어 결혼자금과 집 구입 비용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끝내 악순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서히 부모에게 의존하기 시작하고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30대가 넘어가자 참다 못한 박씨 부부도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선 한바탕 큰 싸움이 연이어 일어났고 결국 가족들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나중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더 이상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자 부모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박씨 부부는 노년에 외롭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소위 말하는 엘리트 여성으로 불렸습니다. 영어 실력이 좋아 결혼 전에는 통역가를 했고 편집장인 연상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부부는 해외여행이 흔치 않았던 80년대에도 일본이나 대만 여행도 하고 다녔습니다. 비교적 생활과 재산이 풍족했던 것이죠. 그렇게 맞벌이를 통해 남편과 모은 돈으로 마당이 딸린 2층 단독주택도 마련했습니다. 집의 장식장에는 기념품이랑 양주들이 가득했을 정도로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지한 채로 또 남편이 은퇴 후 경비원 생활을 하며 버는 4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젊은 시절 똑똑하고 엘리트들이었고 잘 나갔던 부부였습니다. 큰 인생의 고난 없이 살아온 할머니 부부의 살림이 점점 이렇게 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식 뒷바라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남이녀로 총 4명의 자식을 키우며 결혼 자금이다 신혼집이다 마련해주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심지어 결혼한 뒤에도 내 자녀에게 1억 원씩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장남이 사업을 하겠다며 부모님께 지원을 요청해왔고 그래, 우리 장남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다 늙은 우리보단 젊은 너네가 성공하는 게 낫지. 이러한 심정으로 사업 자금마저도 미천을 대주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물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 할머니는 자식들의 기대에 만족시켜주기 위해 다 퍼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던 부부는 예전에 마련했던 단독주택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점점 집의 크기가 줄어들며 지금은 10여 평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두 실제 사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도 흔하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면서 자식들의 행복만 챙기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또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자식들은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부모들을 잘 보살펴 줄까요? 자식들은 지원받을 때만 고마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것에 둔해져 점점 평소하던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물체에도 관성이라는 성질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관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잠깐 성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내 원래 자기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한 대부분이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들은 왜 내가 해준 만큼 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자식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받는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과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14,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한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자녀들일수록 모은 재산이 적고 반대로 거의 돈을 지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오히려 많은 재산을 모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돈을 거저받는 사람들은 돈이 귀한 줄 모르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모르고 쓰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또한 부모가 알아서 지원해주니 자립심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토마스 스탠리 교수의 저서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아다 준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퍼주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다 해준다면 위 사례와 같은 서글픈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들 중에서 빚 없이 산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무리한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을 두어 채 사두시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물려주려다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이 문제가 되기에 작년쯤 하나 두 개 정도는 증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들 이름으로 넘겨주니 자식들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다른 사업한다고 증여받은 집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받았답니다. 이외에도 아버지 공무원 연금으로 빚잔치한 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귀하디 귀한 아버지 연금을 빌리기 전에 자기가 나중에 돈 벌어서 부모를 다 모시겠다고 말했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부모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식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살라는 마음에 그러겠지만 그런 좋은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나기도 한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요. 부모님들 자식들 애틋한 마음 너무 많지 않게 잠시 접어두시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너무 주지는 마세요. 돈 벌기 어려운 거 알아야 부모 돈도 어려운 줄 안답니다.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돈만 주게 된다면 그 돈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쓰고 다니다가
계속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가치와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대개 부모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만 있었던 때가 많기에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돈을 벌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가들을 치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돈 얘기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일인지 이해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이 귀한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에게 말로만 절제하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막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많이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자녀들이라도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과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거나 알더라도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자녀에게도 긴장감을 갖게끔 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넷째로 자녀들의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르게 하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모 뜻대로 진로라든지 방향을 정해져 버리면 자녀들의 독립심은 오히려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를 통해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되 그 과정에서 자녀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하십시오.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르치십시오. 스스로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재정적 안정은 가족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들 마찬가지 심정인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의 독립심을 망치고 부모에게 캥거루처럼 의존만 하는 그런 결과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지원은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더 강하고 자립심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금전적으로 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르고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어야 하겠지요. 또 나이 들어서 노후 대책 없이 다 내어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모들이 노후에도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방어선은 만들어 두어야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슬기로운 부모로서 잘 방향성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